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라진항에서 출발하는 제재 예외 품목인 러시아산 석탄도 수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출 시도가 이어져 왔지만 선박 업체들이 제재 위반을 우려해 화물 운송에 나서지 않으면서 석탄 수출이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제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북한 라진항을 출항지로 한 선박 수배 안내문이 배포됐습니다.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업계에 뿌리는 이 문건에 따르면 운송 희망 물품은 러시아산 석탄으로 최소 5만 톤이며 목적지는 중국 칭다오입니다. 제재 논란을 의식한 듯 러시아산 석탄 운송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안내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화물 운송 입찰에 참여하고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는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박업계 관계자는 8일 VOA에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박업계에는 북한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경우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럴 경우 자칫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실었던 베트남 회사 소속 동탄호는 각국 정부가 입항을 거부하면서 7개월간 공해상을 떠돌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탄호는 하루 $10,000씩, 최소 $200만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담은 결의를 채택해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핫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다는 점 자체가 선박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면서 운송에 나설 선박이 많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난 4월에도 러시아산 석탄 5만 톤을 5월 중 라진항에서 베트남 하롱 지역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안내문이 배포됐지만 결국 선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출 시도가 있었지만 선박을 구하지 못해 석탄 운송이 무산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problem for North Korea and for all these shippers is there's been so much undercover illegal work that even legal work is now kind of tainted.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지난 2013년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지만 이후 한국은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라진을 포함한 북한 정박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선박업계 거부로 다른 나라의 수출길까지도 막히면서 북한의 라진항을 이용한 석탄 수출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내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2018년 이뤄진 남북 간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합의 후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을 위협해왔다면서 군사합의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나 핵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한국 내 대북전단 문제를 앞세워 비난하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와 함께 9.19 군사합의를 있으나마나한 합의라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 첫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남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20여 개소가 시범 철수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2019년 11월 남북 접경인 서부전선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하에 해안포를 쏘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 북한은 2019년 중순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10여 차례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강원도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 한국군 감시초소 GP에 총격을 가해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달 초 한국의 공군과 해군 제2함대가 서해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 등을 군사대결에 극치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합동연습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서해 최대 열점 지역의 공중과 해상에 감행됐다며 모든 것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한 북한의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을 위협해왔다면서 대북전단이 국경을 넘어간 것과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인지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supposed to be an agreement which creates relatively stable environ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So how does North Korea get away with so many missile launches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Is that consistent with the military agreement?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9.19 군사합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재래식 전력 위협은 물론 비핵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But it really didn't reduce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threat and certainly didn't reflect any kind of step towards denuclearization.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영향으로 각종 군사훈련 취소 등 미한 연합전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취지를 살리려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도발행위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에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 등 지구촌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북한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칠게 비난하고 이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왜 풍선을 통해 정보를 보내는지 북한은 그 이유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는 국경의 구애 없이 개인이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전할 수 있는 권리 등 표현의 자유를 북한 당국이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면 탈북민들이 정보를 북한에 보낼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휴먼 라이츠 워치와 인권재단 등 국제 인권단체들도 남북한 정부 모두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폐쇄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더 많은 외부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의 탈북민 인권운동가로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성호 의원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배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탈북민 사회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목적은 북한 지역의 코로나 확산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전 한국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탈북민 사회를 코로나 보균자로 치부하고 테러 단체로 규정하는 반인륜적 망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에 대해 대북전단 배포 운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운동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것은 2,500만 북한 동포는 안중에도 없이 북한 세습 정권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코로나 확산을 노린 반인륜적 처사로 정부는 삐라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한반도 외교의 낙관적 전망은 대부분 소멸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 망령 때문에 향후 대북 외교에도 상당 기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 5일 발표한 2020년 아시아태평양 영내 안보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낙관적 전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소멸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연구소는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관계 복원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